자, 제가 닥터 사켓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죠. 닥터 사켓이 처음에 EBM을 만든 이유가 이 이유예요. 결정의 근거들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결정을 하는데 침들 마음대로 결정하더라는 거지. 내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결정인데 지가 경험해 그랬다. 뭐 할아버지가 그랬다.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닥터 사켓이 야, 이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다. 의료 정책을 결정하거나. 근데 그게 의료 정책과 맞물려서 엄청나게 급물살을 탔죠. 왜냐면 돈을 쓸 때 심판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EBM이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허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바람직한 거는 EBM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근데 시작은 어쨌든 닥터 사켓이 결정의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거예요. 이제 네 맘대로 결정하지 말고 이 근거를 가지고 이 기준에서 높은 거 낮은 거를 살펴봐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누가 옳은가. 이게 EBM입니다. 그러면 자 1989년에 야 시간 엄청 많이 지났어요. 제가 대학생을 할 때네요. 그때는 닥터 사켓이 이렇게 증거의 단계를 나눴습니다. 5단계로. 맨 위에는 큰 규모의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이중맹검. 이중맹검 한 20년 전쯤에 아주 붐이 일었죠. 두 번째, Small 이중맹검. 그래서 이중맹검이라 그러면 막 절대적인 진리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중맹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중맹검 봐도 콧방귀도 안 끼죠. 그래서 이중맹검도 너무나 다른 결과 여러분들 검색해봤잖아요. 침과 요통 쫙 나오잖아요. 29개. 거기 진짜 이중맹검 시스템을 리뷰만 했는데 반은 효과 있다고 반은 없다잖아요. 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1989년에는 RCT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닥터 사켓은 이게 최고라고 본 거예요. 야, 환자 많이 해서 명확하게 다르다가 나온 거 이게 최고의 증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호르트 스터디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다. 이건 뭐냐면 여기 어려운 말로 쓰였지만 코호르트 스터디는 연구가 전향적인데 관찰 연구인 거를 코호르트 스터디라고 합니다. 전향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이걸 풀 수 있어요. 이 중에 뭐가 코호르트 스터디냐? 이게 코호르트 스터디입니다. 아니 이건 아니지. 내가 공짜 주는 거니라. 이거. 한약 먹는 친구들 모여봐. 너네들 꾸준히 먹었지? 앞으로도 꾸준히 먹을 거지? 야, 니네 한약 절대 안 먹는다 그랬지? 10년 후에 한번 진짜 누가 오래 사나 보자. 이게 코호르트 스터디입니다. 먼저 요인, 한약이라는 요인이 설정되고 그다음에 미래의 결과, 오래 살았는지 일찍 죽었는지 그게 결정되니까 이게 코호르트 스터디예요. 그럼 이거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이게 전향적이잖아요. 지금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말로 익스포저라 그럽니다. 노출. 한약을 노출로 보는 거죠. 익스포저가 됐는데 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할게요. 이게 코호르트 스터디예요. 꼭 실험이랑 비슷하죠. 그럼 이거 실험 아니야? 이 실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이 나는 겁니다. 원래 한약 먹는 친구들, 원래 안 먹던 친구들. 그래서 이 세 번째 증거의 수준으로 코호르트 스터디랑 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뭐냐면 이렇게 이름을 다 옛날 이름을 붙여서 놔서 그래요. 이겁니다. 이게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입니다. 이걸로 속성으로 보자면 후향적이면서 관찰 연구인 거. 근데 대조군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그러니까 코호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전향적이면서 분석이면서 관찰인 게 코호르트 스터디예요. 관찰, 분석, 전향. 이게 코호르트 스터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전향적이고 분석이고 관찰이면 코호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조군이 있고 관찰이고 전향적이면.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해 안 가시면.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후향적이고 관찰이고 분석이고 대조군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해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자, 여기는 약간의 맹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이해 중에서 뭐가 해당하냐면 이 마지막 게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입니다. 아까는 exposure, 그러니까 한약을 먹었느냐 안 먹느냐에서 일찍 죽었는지로 갔잖아요. 이번엔 일찍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해서 과거로 예전에 한약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한약 10번 이상 먹은 사람은 한약 군, 한약 3번 이하로 먹은 사람은 한약 안 먹는 군, 중간은 다 버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10번 이상 꾸준히 먹는 그룹, 안 먹는 그룹, 야, 장수한 사람 중에 한약 먹는 게 훨씬 많네라고 주장하는 게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입니다. 아까 다 잘 맞추셨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봤을 때 속성을 다 맞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코호트 스터디는 뭐다? 실험이에요, 관찰이에요? 그렇죠, 관찰. 분석이에요, 기술이에요? 분석, 그렇죠. 전향이에요, 후향이에요? 전형, 그렇죠. 그게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그럼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요? 실험이에요, 관찰이에요? 그렇죠. 분석이에요, 기술이에요? 분석, 그렇죠. 전, 그 다음에 시간은 전향적이에요, 후향이에요? A형이죠. 그렇죠. 야, 선생님들 대답해 주니까 정말 제가 기분이 좋네요. 오늘 수업하는 맛이 나네, 정말. 자, 이렇게 속성을 알면 이 연구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3등. 야, 이 정도 되면 증거라고 봐줄만 하지. 네, 요거는 좀 이제 넘어갈게요. 요게 지금 현대적 개념이랑 좀 달라요.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이 K 시리즈랑 컨트롤이 없는 요거 보면 요게 하여튼 그 준실험 연구랑 비슷해집니다. 컨트롤이 없이 한 그룹을 가지고 여러 개의 케이스를 보고한 경우. 이런 게 마지막의 증거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그러니까 상당히 초기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가장 초기에 나눠진 표예요. 증거의 수준. 예, 이게 히스토리컬한 가치가 있는 표입니다. 그래요. 좀 지루하죠. 예, 그런데 요즘에 이 표를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히스토리니까. 예, 히스토리컬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엔 여기다 끼워 맞추기에 너무나 많은 새로운 연구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표는 지금 전혀 맞지 않고요. 아마 가장 많이 임상 연구에서 사용되는 게 요걸 겁니다. 뭐 US Agency of Healthcare Policy, 뭐 다양한 종류의 그 증거 수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1989년이고요. 요건 뭐 현재 쓰이고 있는 2020년에 쓰이고 있는 Level of Evidence예요. 증거의 수준. 요거죠. 피라미드. 요거는 처음에 닥터 세카이치라는 영웅이 만들었던 표다. 이거는 최근에 쓰이는 표다. 그러면 임상 지침을 만든다. 그러면 그 연구가 여기 해당하면 레벨 3, 저기 2에 B,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면 레벨 3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증거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럼 레벨 1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뭐냐? Randomized Control Trial. Randomized Control Trial은 실험이에요, 관찰이에요? 실험이죠. 분석이에요, 기술이에요? 분석이죠. 예. 근데 실험 중에서도 랜덤이죠. 당연히 원저고 전향적이죠. 모든 실험은 전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실험들을 모아서 분석한 게 1등, 1, A. 1등 중에서도 A. 메타 어널리시스인데 메타 어널리시스도 관찰 연구를 메타 어널리시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관찰 연구를 메타 어널리시스 한 건 참 밑에 들어가야 돼요. 뭘 메타 어널리시스 한 거냐? RCT를 모아다가 메타 어널리시스 한 것만 1A인 거예요. 최고의 증거인 거죠. 이해가시죠? 메타 어널리시스라는 게 다음에 제가 리뷰를 또 설명할 거예요. 쭉 리뷰의 종류를 그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랜더마이즈 컨트롤도 하나보단 10개가 더 힘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개를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1B. 근데 드물게 메타 어널리시스 오브 observational study도 있거든요. 그걸 이 증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원생들도 가르쳐 보니까 그걸 갖고서 자꾸 이게 최고 수준의 증거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랜더마이즈 컨트롤을 모았을 때만 그게 최고 수준의 증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시스템의 리뷰가 거의 랜더마이즈 컨트롤을 모았기 때문에 문제 없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시스템의 리뷰가 나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1인데 B예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중 맹검 실험. 이게 1B. 그 다음에 2A는 at least one well-designed controlled study without randomization.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실험 연구이긴 하고 분석 연구이긴 하는데 실험 연구의 얼로케이션을 랜덤하게 안 한 거예요. 랜덤하게 안 한 거예요. 내가 배정할 때.
그 다음에 2B는 evidence obtained from at least one or other type of well-designed quasi-experimental study. 그러니까 이건 관찰과 사이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관찰과 사이에 있죠. descriptive study와. 그래서 전후를 비교한 스터디. 보통은 전후를 비교한 스터디. 그러면 증거 2B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으로 넘어가면 non-experimental. 실제 배정이 없고 descriptive한 스터디. 이런 스터디들이 대조군이 있잖아요. compared 스터디니까 대조군이 있으면서 descriptive 하니까 어떤 스터디냐 cohort 스터디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대조군이 있으면서 관찰 연구인 거죠. descriptive한. 그래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여기를 잘 보세요. 어널리틱 하느냐 descriptive 하느냐. 대조군이 없으면 descriptive 하다. 여기서도 descriptive 하다는 게 대조군이 없는 기술 연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지나갔더라. 설명을 하는 연구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떤 증거들이냐, opinion, expert opinion, 커미티가 모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증거들이 다 요 수준이죠. 5. 뭐 이런 스터디들이 좀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3이나 4 수준이죠. 지금 전문가의 의견.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안 써야 되는지도 이게 없는 거예요. well designed 된 descriptive study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써야 쓰는 게 맞는지. 맨날 한다는 식으로 실험실 연구잖아요. 이렇게 기침을 했을 때 물 침방울이 뭐 3m 가느니 2m 가느니 이건 다 임상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율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실험실 연구죠. 그래서 유추하는 거예요. 3m 가는 것보다 1m밖에 못 가게 하는 마스크가 방지가 되겠지라는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증거들은 다 3번과 4번의 증거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Center of EBM이라는 곳에서 나누고 있는 기준이에요. 자, 요거 제가 보기엔 요 기준으로 나눈 게 임상연구 지침에 제일 많고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더 up-to-date 된, 더 많은 새로운 연구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 레벨은. 1A는 Systematic Review, Homogeneity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동질성이 있는 연구들을 모은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거의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질성이 있는 비슷한 연구들을 모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ndividual Randomized Control Trial 똑같죠. 그 다음에 1C가 All Non-Randomized Control Trial 이런 게 아까 불치병이나 이런 거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2A에 이거는 2A가 특별하게도 코호르트 스터디 관찰 연구의 시스템의 리뷰를 2A에다 갖다 놨어요. 호모제너티가 있는 비슷한 코호르트 스터디를 모아놓은 시스템의 리뷰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거로 취급합니다. Center of Evidence Based Medicine. 그 다음에 2B에 해당하는 게 Individual Cohort Study. 그러니까 코호르트 스터디다. 아니면 Low Quality 이중 맹검. 이거는 코호르트 스터디랑 이중 맹검을 같은 수준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이거 한 거랑 좀 다른데, 자 보면 어디 갔어? 자, 이중 맹검은 실험 연구고 분석 연구잖아요. 코호르트 스터디는 관찰 연구고 분석 연구거든요. 그러면 실험 연구고 분석 연구고 관찰 연구고 분석 연구보다 더 좋아야죠. 이중 맹검. 근데 poorly designed 이중 맹검은 야 쓸데없더라. 오히려 잘된 관찰 분석 연구가 더 낫더라 라고, 비슷하다, 낫는지 모르지만 비슷하다 라고 기준을 만든 게 이 Center of Evidence Based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Individual Cohort Study or Low Quality Randomized Control Tria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B에 해당하고, 2C는 Outcome Study. 이거는 최근에 더 많이 되는 스터디인데 저는 Acupuncture는 이런 스터디 디자인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얘네들 중간에 있어요. 아웃컴 스터디도 아마 요거까지 설명할 기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번 학기 동안에 3A에 해당하는 게 시스템의 리뷰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그러니까 뒤로 가서 조사한 거. 뒤로 가서 조사한 거를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그 다음에 4로 넘어가면 case series 혹은 poor quality court study. 다 느낌이 오죠? 이제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그 다음에 5번이 개인적인 의견. 그 다음에 bench research. 뭔지 기억나세요? bench research가? 차고에 벤치 있잖아요. 거기서 공구로 막 만들잖아요. 샬레, 비커 이런 거 갖고 연구하는 게 벤치 리서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벤치 리서치 결과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막 전자현미용도 나오지, 무슨 저기 염색체 서열도 나오지. 그런 연구가 바닥이에요, 바닥. 사실 닥터 사켓은 이런 연구는 증거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1989년에는. 제일 여러분들 당혹스러워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벤치 리서치가 증거로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보는 교훈은 뭐냐? 다 다르다. 이게 무엇이 더 나은 스터디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도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시대가 하면서 계속 변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랑만 봐도 들어가 있는 스터디가 많이 다르잖아요. 대부분의 임상 제가 보는 진료 지침은 요런 그 증거 수준을 따르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증거 수준 상, 증거 수준 하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앞으로 논문을 보면 이 속성을 판단해서 이게 최고 수준의 증거인지 낮은 수준의 증거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오늘 첫 발을 디딘 거예요.